안녕하세요. 타이거 서포트 아카데미의 타이거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나눠서 사진 보정에 필요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지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진 보정 작업하는 데 있어서의 주변 환경, 작업 환경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와 우리가 보정 프로그램으로서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포토샵, 라이트룸, ACR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동작하는지,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프로시저로 작업을 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할까 합니다. 요 얘기가 마치면 다음 시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라이트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자리로 돌아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가를 위한 작업 환경과 보정 프로그램. 보정을 할 때 우리 PC 주변의 모든 것, PC 이거 다 작업 환경에 속하죠. 주변 환경이 어때야 되고 PC가 어떤 정도 돼야 내가 쾌적하게 보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포토샵, 라이트룸, ACR 이런 것들은 다 어도브사에서 만들어졌는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 환경. 작업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조명이에요. 만약에 주변 조명이 모니터보다 밝으면 주변 조명이 PC 모니터에 영향을 주죠. 그렇게 되면 보정할 때 정확하게 밝고 어두움, 또 컬러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가 효과적인 보정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추천드리는 거는 내 주변 환경의 조명이 모니터보다 어두워야 돼요. 다른 말로 모니터가 주변 조명보다 밝아야 주변의 조명으로부터 모니터에 영향을 덜 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 계시죠. 메인 모니터에서는 보정을 하고 서브 모니터에서는 다른 작업들도 하고 뭐 이러시잖아요. 그럴 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이제 놓고 병행해서 쓰게 되면 보조 모니터에 있는 밝기 아니면 거기에 어떤 컬러가 떠 있거나 뭐 이러면 그게 메인 모니터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사람의 눈은 두 가지 색이 동시에 있으면 서로 간섭 현상 때문에 다른 색으로 보이는 현상이 생겨요. 검정색과 흰색을 놓으면 경계 부분은 회색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효과적인 보정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를 쓰실 때 메인 모니터만은 빛가리개를 반드시 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빛가리개는 32인치 빛가리개를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잘 만드는 거는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되게 비싸요. 근데 굳이 그렇게 비싼 걸 살 필요 없이 다이소에 가서 검은색 폼보드 사세요. 그러면 한 장에 1,000원인데 그걸로 재단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시간 보정해도 필요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모든 작업이 다 마찬가지죠. 보정을 할 때 보정하는 사람의 컨디션 또는 감정, 그 상태, 피로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보정의 결과물이 많이 달라져요. 내가 어디 이제 출사를 갔다가 아주 대박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보정하고 싶죠. 그럼 복귀해서 보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되게 피곤하죠. 새벽에 가서 사진 찍고 돌아왔으니까. 그 피곤한 상태로 보정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보정할 때는 컨디션이 좋은 상태, 피로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좋은 감정인 상태에서 보정을 하시는 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정할 때 포토샵을 쓰게 되는데 포토샵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되게 느리다, 아니면 뭐 작업하다가 중간에 중단됐다, 뭐 이렇게 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거는 포토샵이 문제가 아니라 PC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포토샵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PC에서 중요한 부품들이 좀 있어요. 모든 부품들을 되게 좋은 거, 되게 고가인 거, 좋은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좀 적게 들이더라도 포토샵에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만한 부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부품들이 이제 뭐냐면 첫 번째로 CPU. CPU는 포토샵의 스피드를 결정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해요. 클럭 스피드가 결국은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CPU가 중요하고요. CPU를 그렇다고 최신 사양으로 사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CPU를 잘 살펴보시면 요즘 나오는 CPU들은 뭐 멀티코어들, 뭐 싱글코어도 있고 멀티코어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8코어, 12코어, 뭐 16코어 막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포토샵은 싱글코어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PC를 포토샵 보정하는 데만 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싱글코어 점수가 높은 걸 선택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PC를 포토샵에도 쓰고 보정하는데 그 다음에 영상 하는데도 쓰고 뭐 이런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다양한 용도로 쓴다고 하면 멀티코어 수가 점수가 높은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CPU는 내 용도에 따라서 멀티코어 점수가 높은 CPU를 살 건지 아니면 싱글코어 점수가 높은 거를 살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는 내용들을 쫙 보내서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또 갖고 오고 뭐 하는 이렇게 운반 통로가 되는 게 램이에요. 잠깐 저장했다가 주고 다시 또 갖고 왔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운반 통로가 되는 게 램인데 제가 램을 16기가, 32기가, 64기가, 128기가 이제 네 가지 형태를 다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포토샵인 경우는 그래도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32기가는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4기가를 딱 달아보니까 32기가에서 64기가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거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고 아주 스트레스를 굉장히 안 받게 성능이 확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64기가에서 128기가를 달았더니 빨라지고 좋아지는 건 맞는데 32기가에서 64기가로 가는데 그 느꼈던 그 느낌이 64에서 128 갈 때는 확 줄어들어요. 돈은 더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램의 용량은 64기가 정도 하시면 스트레스 안 받고 충분히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다음에 그래픽카드 요즘 장난이 아니죠. 가격이 뭐 100몇십만 원씩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포토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픽카드가 최신 사양의 100몇십만 원씩 하는 최신 사양의 그래픽카드를 써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한두 단계 낮아도 관계는 없는데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픽카드가 그렇게 포토샵 성능에 영향을 별로 안 줬어요. 왜냐하면 포토샵에 있는 기능 중에 그래픽카드에 리소스를 갖다 쓰는 그런 툴들이 몇 개 안 됐거든요. 브러쉬, 뭐 그다음에 뭐 리퀴파이 몇 개 안 됐었어요. 그래픽카드의 용량을 쓰는 게. 그런데 AI가 도입되면서 포토샵의 기능들 중에 그래픽카드에 리소스를 갖다 쓰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지우는 거, 뭐 노이즈 지우는 거. AI 도입 이후에 점점 더 그래픽카드의 리소스를 갖다 쓰는 경향이 커지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픽카드가 포토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픽카드도 좀 성능이 좋은 걸로 쓰는 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 세 가지가 가장 큰데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장장치. 저장장치 중에 포토샵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저장장치. 그 다음에 내 사진이 있어서 보관되어 있는 저장장치. 보관되어 있는 사진을 포토샵으로 열어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만약에 내가 C 드라이브에 모든 걸 저장한다 그러면 C 드라이브만 해당되는 거고요. C 드라이브는 포토샵 프로그램만 깔려 있고 사진은 내가 D 드라이브에다 보관한다 라고 하면 D 드라이브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포토샵이 운영되는 드라이브와 사진이 보관되어 있는 드라이브 이거는 속도가 좀 빠른 게 좋기 때문에 SSD를 권장드리고요. 내가 보정은 여기서 하지 않고 저장만 한다. 백업용으로만 쓴다 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SSD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HDD도 무관하다. 그래서 포토샵의 스피드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누구냐면 CPU, 램,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저장장치 중에 포토샵 작업을 수행하는 드라이브. 이게 이제 포토샵의 스피드를 결정하는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는 우리 이전 시간에 얘기했죠.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모니터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사진관에서 모니터는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은지 이미 소개했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그 저장 장치를 어떻게 세팅했냐면요. 포토샵 프로그램은 C 드라이브, 사진은 D 드라이브. 그 다음에 포토샵을 운영할 때 일부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해 놓고 나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캐시 메모리가 있는데 그 캐시 메모리는 이런 따로 할당을 해놓습니다. 저는 요거 E 드라이브에 따로 할당을 해놨어요. 백업이나 보관용으로는 F 드라이브 참여, F 드라이브, G 드라이브 뭐 이렇게 설정해서 그래서 제 PC에는 이렇게 5개의 드라이브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F 드라이브하고 G 드라이브는 사진 보관용이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고요. E 드라이브는 포토샵을 운영할 때 캐시 메모리를 저장하는 드라이브고요. 그 다음에 사진 데이터는 D 드라이브에 있고 포토샵 프로그램은 C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3개의 드라이브는 SSD,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요 2개의 드라이브는 HDD 이렇게 세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정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 라이트룸, ACR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라이트룸은 참고로 라이트룸으로 설치하면 안 되죠.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별표 달고 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라이트룸 클래식은 PC에서 사용하는 버전이고요. 라이트룸 그러면 그건 모바일 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C에다가 라이트룸을 설치한다 그러면 라이트룸 클래식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라이트룸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파워풀한 사진 관리 기능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뭐 분류도 하고 그다음에 일괄 작업도 여기서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뷰어로서도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홍보나 출판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 라이트룸에 다 들어있죠. 근데 그 중에 라이트룸 중에 요 편집 기능이 요거를 연료 이렇게 싹 빼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포토샵은 거의 뭐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모든 분야에서 다 쓰는 게 포토샵이죠. 누구나 다 쓰죠. 디자인하는 사람, 영상하는 사람, 뭐 의료, 과학, 어디든 미술, 교육 뭐 이런 다 쓰잖아요. 그런 것 중에 사진 보정에 관련된 기능들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하나 빼놨죠. 그리고 요거를 ACR 이렇게 해놨어요. ACR은 여기 보시면 어도브 카메라 로라고 그랬죠. 이게. 자, 그러면 라이트룸이나 ACR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요 사진 보정하는 요 편집 기능에서만은. 나머지는 ACR에는 이게 없는 거죠. 근데 ACR은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깔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요 라이트룸이나 ACR이 하는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데이터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로 파일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지 파일로 변형시켜서 보게 하는 거예요. 라이트룸을 딱 띄우면 사진이 쭉 올라오죠. 임포팅 시키면. 그게 뭐냐면 이미 뜨는 순간 데이터 파일이 이미지 파일로 바뀌는 거예요. ACR도 듀오 프로그램에서 사진을 포토샵으로 연다 딱 그러면 ACR이 딱 뜨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ACR이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요 포토샵은 로 파일,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파일이죠. 데이터 파일을 열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기본적으로. 포토샵은 이미지 파일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ACR이라든지 라이트룸이라든지 브릿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파일을 먼저 이미지 파일로 바꿔주는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포토샵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브릿지는 뭐냐? ACR은 사진 보정 기능만 있다 그랬잖아요. 편집 기능만.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룸을 써야 돼. 근데 라이트룸 쓰기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브릿지라고 하는 게 바로 파일 매니지먼트 하는 기능이 여기 브릿지에 들어가 있어요. 브릿지에서 데이터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바꾸고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ACR로 올라와서 보정을 하고 포토샵으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라이트룸과 브릿지와 ACR을 합쳐놓은 그러면 같은 그 기능이 되는 거죠. 거의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동일한 기능이 되는 거고요. 이런 관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포토샵을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라이트룸이나 ACR이나 브릿지나 포토샵이나 전부 다 어도브사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연동성이 되게 뛰어나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한번 이 포토샵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죠. 다른 프로그램 가기가 쉽지 않아요. 대신 포토샵은 프로그램이 무겁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포토샵 보정 프로그램 이것들이 어떤 프로시저로 보정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죠. 이제 로 파일을 찍으면 14빗 로 파일로 사진을 찍죠. 이 단계에서는 14빗 로 파일 데이터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이 아니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여기서 갈리죠. 첫 번째인 사람들은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포토샵으로 넘어가겠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라이트룸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브릿지나 아니면 다른 뷰어들을 통해서 사진을 확인하고 ACR로 넘긴 다음에 포토샵으로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 한번 살펴보시면 이 첫 번째 줄기 이렇게 데이터 파일, 로 파일을 갖고 오면 라이트룸으로 딱 열면은 데이터에서 이미지 파일로 무조건 라이트룸이 바꾸죠. 그러면 이 라이트룸에 파일 관리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파일 관리를 하고 이 라이트룸의 일부 기능이 사진 보정하는 편집 기능이잖아요. 그 기능을 통해서 포토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이 구간은 파일 관리 구간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구간은 기초 보정을 하는 관계 그 다음에 상세 보정으로 사진을 완성하는 게 포토샵이다. 그 다음에 그걸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작업한 거를 그러면 내가 인터넷에 올릴 거면 8빗짜리 JPG를 올린다든지 용도에 따라서 어떤 포맷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겠죠. 처음에 사진 찍는 단계 데이터 파일 단계 그 다음에 요 구간서부터 요 구간까지는 데이터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이미지 파일로
파일로 바꾸는데 어떤 파일로 바꾸냐면 요 DNG 파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 DNG 파일이 뭐냐면 아래 제가 표시해놨는데 이렇게요. DNG 파일은 어도브사에서 개발한 파일인데 요게 로우 포맷을 이미지 파일로 바꿔주는 그런 포맷이에요. 근데 이 DNG 파일 포맷이 비압축 무손실이에요. 찍어온 대로 그냥 데이터를 압축도 안 하고 대신 또 손실도 없이 그냥 갖고 오는 DNG 파일로 변화시켜줘요. 그 다음에 저 DNG 파일이 어도브사에서 오픈했어요. 그래서 호환성도 좋고 편집도 되게 잘 되고 빨라요. 요 안에서 돌면서 제가 데이터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로우 파일의 데이터 파일이 이렇게 16빗의 DNG 파일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요. 요 구간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요 구간 통해서 기초 보정을 하죠. 이렇게 편집 기관을 통해서 기초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상세 보정하고 뭐 이미지로서 완성시키고. 그럼 요 구간 포토샵에서 나가는 구간 요 구간은 내가 JPG로 쓰겠다 아니면 16빗 TIFF로 저장하겠다 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파일 포맷을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포토샵은 이런 관계로 우리가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왜 라이트룸의 편집 기능과 여기 ACR에 있는 요 기능이 왜 기초 보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저의 경우에요. 물론 저 두 개 라이트룸이나 아니면 ACR 거기서 보정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끝마칠 수도 있는데 저 라이트룸이나 ACR에 들어있는 그 편집 기능이 굉장히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물론 거기 마스킹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선택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라이트룸 강의를 할 때 다 이제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지만 컬러를 보정할 때 내가 개별적으로 어떤 색을 조절하는 게 되게 불편하고 마스킹을 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것도 되게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부분 아니면 더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부분 컬러를 더 돋보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돋보이게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죽이고 하는 선택적으로 보정을 하게 될 때는 이 라이트룸이나 ACR보다는 포토샵이 월등하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사진을 마치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사진을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고퀄리티의 작품 최상의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이 단계까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정을 이미 한다는 얘기는 보정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이미지로 그냥 딱 바꿔서 이미지로만 바꿔서 그냥 쓴다 그러면 뭐 JPG로 찍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다 관계 없죠.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내가 로 파일을 찍어서 사진을 보정한다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간단하게 한 거는 라이트룸이나 ACR에서 작업을 하고 마치면 되죠.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 이미지를 좀 더 고퀄리티에 아니면 시각예술로서 내가 이미지를 만든다. 사진을 창작해낸다. 뭐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기초 보정을 마치고 더 디테일한 보정을 포토샵을 통해서 작업한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는 작업. 내가 사진을 판매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사진을 어떤 커스터머한테 줘야 된다. 뭐 그러면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이런 과정들 그럼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담아오는 단계,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안에서 이렇게 요 안에서 기초 보정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상세 보정을 해서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단계. 그럼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저런 시퀀스를 통해서 보정을 한다 했고요. 지난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사진 보정을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기초 지식들,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뤘어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라이트룸으로 직접 들어가서 라이트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기능들이 갖고 있으며 어떤 프로시저로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을 보정하는지에 대한 강좌를 짧게 나눠서 자세하게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으로 강좌를 만들어 볼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시간을 뺏지 않도록 도움이 되도록 강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